반갑습니다. 이슈 땅꾼 강성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될 만한 경제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 이슈 땅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일 뜨겁게 경제계 뉴스를 달구던 핫 이슈가 있죠. 바로 한일 간의 무역 갈등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WTO 일반 이하의 이슈로 넘어가면서 이 이슈가 조금씩 이렇게 잠잠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폭풍 전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폭풍 전야이냐? 바로 아베 총리가 여름 휴가 중이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가 여름 휴가에서 돌아오고 나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각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의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의 백색 국가 지정을 철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일본 전국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 절차상 그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나 봐요. 그 절차를 했는데 취합된 의견 중에 거의 90% 이상이 한국에게 경제 제재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의는 형식적인 거고 이미 통과가 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각의에서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통과된다고 보는,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오게 되면 이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에 잡히게 되겠죠. 각의에서 이 사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대략 한 21일, 그러니까 한 3주에서 4주 뒤부터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비상인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도 비상이었지만 앞으로 더 초비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백색 국가 지정 철회라고 하는 것이 처리가 된다고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조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만한 산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식료품과 농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산업 분야에서 이것이 걸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90%, 80% 아니면 50% 이상 이게 아니라 100% 일본에게 의존하고 있는 산업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산업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 산업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왜 그럴까요? 이거 제재가 떨어지면은 이거는 그냥 올스톱 해버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언론에서 떠들면 떠들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언론을 통제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언론에서 잘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일본에게 100% 의존하는 산업들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많은 유튜버들이 이미 영상을 올려놓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관점으로 이것들을 풀어나갈지 한번 좀 기대 아닌 기대를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에게 100% 의존하고 있는 산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이에요. OLED 산업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OLED 산업이에요. 왜 OLED 산업이 100% 일본에게 의존하는 산업이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OLED의 위상이 어떨까요?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몇 프로일까요?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일까요? 88%에서 9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거의 독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OLED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88에서 9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 중에 섀도우 마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섀도우 마스크
어디서 수입할까요? 일본입니다. 몇 프로 수입할까요? 100% 수입입니다. DMP와 토판 프린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100% 수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본의 백색 국가 카테고리에서 제외돼가지고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88에서 9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를 상회하는 거의 세계 산업의 독점 산업이라고 할 만큼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섀도우 마스크 때문에.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일본 독점 100%라고 하는 이 섀도우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섀도우 마스크는 수많은 나노 단위의 구멍이 뚫려 있는 인바 소재의 철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철판에다가 거대한 철판에다가 구멍을 막 뚫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얇게 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이 얇은 철판을 OLED 패널에 증착을 시킵니다. 부착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각종 색상을 구현하는 유기물질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의 총합체가 바로 OLED 패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섀도우 마스크는 이 유기물들을 선택한 영역에서만 증착시켜서 색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빨간색, 한쪽에는 노란색, 한 구멍에는 파란색. 그러니까 이 빨노파라고 하는 이 RGB 색소가 한 구멍에 하나씩 구현되게 만들어서 이거를 수많은 구멍 단위로 이렇게 쫙 전 철판에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OLED 패널 본체에다가 부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색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유기물들을 겹겹이 쌓아가지고 OLED 패널 자체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 섀도우 마스크는 굉장히 필수적인 소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섀도우 마스크를 100%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일본의 한국 백색 국가 카테고리 배제가 실제로 실행이 될 경우에 이 섀도우 마스크 또한 규제 품목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다 멈춰야 돼요. LG 디스플레이 다 멈춰야 됩니다. 왜요? 핵심 소재인 섀도우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 떠도는 루머 중에는 섀도우 마스크가 이 규제 품목에 들어갈 경우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공장은 2주 안에 다 멈춘다 라고 하는 비관적인, 정말 비관적인 이야기까지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걸까요? 적어도 이 섀도우 마스크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요. 너무나도 애석하게 말이죠. 이 기술의 핵심은 인바 소재를 이용한 내열성과 그 구멍의 정밀함에 있어요. 그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인바 소재에 대한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춘 일본 기업들이 필수 소재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조치에 따라서 우리의 산업에 존폐가 달려있는 현 상황이 정말로 애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절망스러운 와중에서 그나마 들리는 희망적인 이야기는 삼성전자가 이 섀도우 마스크의 국산화를 위해서 작업을 오래전부터 진행 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섀도우 마스크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공격적으로 늘린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요. 그나마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삼성은 섀도우 마스크의 국산화를 위해 꽤 오랜 시간 동안 해당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국산화가 지지부진해지게 됐고 일본의 독점 기업 DMP라든지 아니면 토판 프린팅이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100% 수입하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빠르게 OLED로 전환을 할 수 있었고 세계 88%에서 95%에 달하는 거의 독점적인 OLED 상권에 대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흡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DMP라든지 이 토판 프린팅의 섀도우 마스크를 구현해낼 수 있는 화소수가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데에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오래전부터 섀도우 마스크의 국산화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토판이라든지 DMP에서 제공해주는 그 섀도우 마스크 기판이 구현해낼 수 있는 화소수가 점차 한계에 다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이 퀄리티가 요구되는 거예요. 더 하이 퀄리티의 섀도우 마스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 국산화의 배경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되는 것이겠죠.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삼성이 섀도우 마스크 국산화에 더욱더 열을 올리고 있는 배경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삼성과 협력사들이 현재 일본에서 독점하는 섀도우 마스크보다 더 미세한 구멍을 가지고 더 내열성을 가진 섀도우 마스크를 개발하고 이를 양산하는 데 성공을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양질의 디스플레이를 국산 섀도우 마스크를 사용해서 이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이 넘사벽을 하나 더 쌓게 되는 성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말처럼 쉬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것이 해결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이 무려 10년 넘게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결과물을 얻지 못한 상태예요. 참 애석하지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개발에 성공한다곤 치더라도 이제까지 수많은 양산품들을 통해서 품질을 검증받은 일본산 섀도우 마스크에 대해서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정말 산 넘어 산이라고 하더니 불화소소 문제가 어느 정도 가름되었다 싶었는데 이젠 산업 전방위에 걸친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는 우리가 당장에 일본에 100% 의존하는 섀도우 마스크와 같은 소재들이 즐비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일본이 섀도우 마스크 규제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공장은 멈춰질 수밖에 없겠죠.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섀도우 마스크 물량 확보하기 전까지 공장 세우는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손실액은 최소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태의 외교적 해결이 정말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국산화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시간 벌어주는 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좀 냉정함을 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작정 강대강으로 나서는 것만이 답인지 정말 타도 일본, 국산화, 자력갱생 외치면서 싸우기로만 작정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답이 아닐까. 그렇다고 일본에게 무조건 고개 숙여라?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야죠. 이제 정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곧바로 가기를 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99.999%라고 거의 뭐 5-9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당장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땐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일도 좋고 국산화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상태예요. 우리 기업들에게는 지금 시간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일본이 규제하고 있는 소재들은 한국에게 수출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일본 경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정말로 0.1%?
많아봐야 1%?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이 그 소재들을 수출을 끊어버리면 타격이 입는 거는 우리 경제의 거의 3분의 1이거든요. 반도체가 거의 뭐 25%, 26%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우리나라 경제 기여도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거의 한 5, 6%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합치면 30%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서 그렇게 30% 이상의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 그런데 그것에 대한 소재를 수출하는 일본. 35%대 1%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1%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살을 내주고서 뼈를 깎아버리는 그 수준도 아니에요. 살을 내주고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몰지각한 짓을 지금 일본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자기네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아니, 걔네들은 정말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에서 정치적인 견해를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본인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물음표가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한국 경제는 지금도 충분히 두들겨 맞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신나게 두들겨 맞을 예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국민들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불매운동을 통해 가지고 대항하고 있지만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열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수준이에요. 물론 그것이 일본의 이미지에 타격을 가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여행 보이콧을 한다는 것은 치명타가 될 수도 있겠죠. 일본에게 있어서 치명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연히 일본과의 관계를 끊을 건가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맞물려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거의 해방 이후에 거의 한 60년, 70년 되는 그 세월 동안 우리 경제하고 일본 경제가 너무나도 끈끈하게 얽혀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묶인 그 탈해를 누가 풀 거냐고. 우리가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저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